네, 반갑습니다. 고종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여기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왕안석 평전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왕안석이라고 하는 인물은 글쎄 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세계사 뭐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울 때나 아니면 뭐 지금 동아시아사 를 배울 때 교과서에서도 꼭 송나라 얘기하면은 꼭 등장하는 인물이죠. 개혁가로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중국 중세의 대개혁가라는 지금 부제 타이틀이 달려 있기도 합니다. 글쎄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 왕안석이 추진했던 그 개혁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아주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아주 전반적인 개혁이었는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왕안석의 그 개혁으로 인해서 소위 이제 그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들 은 신법당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법, 새로운 법을 지지하는 당. 지금에 말하자면 우리 뭐 여당, 야당 할 때 그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파벌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왕안석의 개혁에 반대하는 어, 그 정치적인 파벌을 이제 구법당이라고 불렀죠. 구법 말하자면 옛법, 그러니까 개혁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왕한석 평전의 이제 책을 보면 우리는 늘 그 왕한석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양쪽의 선입견이 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이제 우리 교과서나 뭐 연구들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신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혁을 말하자면 반대했던 구법당 인사들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왕안석의 신법은 뭐 백성들을 위한 그런 개혁이었고, 근데 그 개혁을 가로막은 구법당은 다 말하자면 지주층이다. 토지 잔뜩 갖고 있는 사람들, 개혁하면은 손해보는 사람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위 선악이 완전히 좀 구분되는,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되는 좀 그런 구도로 설정이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서 그 왕안석의 개혁을 반대했던 구법당 측의 인사들을 보면 뭐 사마광, 소식, 소철 굉장히 막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왕안석과 같은 어쨌든 사대부들이죠. 유학, 유교 이런 관념을 아주 깊숙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그 어떤 관념에서 이제 신법과 구법으로 갈라진 것이지, 그거를 선악으로 대비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우리한테 좀 깨우쳐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왕한석을 선으로 보는 거는 선의 측면도 있고 또 안 좋은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 왕한석 평전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왕한석의 굉장히 좀 독단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뭐 남의 말 안 듣고 어떻게 보면 좀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틀린 게 없다. 좀 굉장히 세게 나가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개혁이나 모든 정책들은 어쨌든 옳은 것이고 무조건 시행해야 된다. 반대 이런 거 다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딱히 좋은 모습, 무조건 우리가 선이라고 칭송해야 되는 모습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 왕한석이라고 하는 인물을 평가할 때에 선악구도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한석 평전에서 또 서술하고 있는 측면은 뭐냐면, 왕한석이 실시하려고 했던 그 개혁들에 대해서 당시 그 송나라 조정에 많은 관료들이 반대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사마광도 있었고, 뭐 소식 소철 그 이외에 구법당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들 뭐 거의 재상급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고위 관료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개혁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하다 보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신진 인사들, 뭐 인성이나 이런 거 안 보고 신진 인사들을 조금 등용을 하게 되면서 정작 왕한석 밑에서 신법을 찬성한다고 지지했던 그런 관료들 중에서는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무게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구법당에 비해서. 구법당 쪽은 뭐 이미 몇십 년 동안 관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던 반면에 신법당 쪽은 좀 신진 관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신진 관료들 중에서 이제 왕한석이 당시 이제 북송 황제였던 신종 황제의 어떤 그 개혁 드라이브, 이거에 어떤 지지를 받아가지고 재상이 돼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니까 그 밑에 이제 붙어서 뭔가 이제 한 자리 좀 차지해 보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신법당 중에 뭐 신법이든 구법이든 뭐 상관없고 왕한석이 지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권 잡고 잘 나가니까 이제 그 밑에서 뭔가 활약해 보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이건 패단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왕한석이 총애하고 신임했던 사람 중에 여해경이라고 하는 관료가 있습니다. 신법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밑에서 잘 이렇게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 잘 말하자면 뭐 부려먹었다? 부려먹었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잘 활용했던 인재였죠. 그런데 이 여해경이 나중에 왕한석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신법, 그러니까 개혁을 무조건 해야 된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이득, 정치적인 출세, 이게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왕한석의 어떤 개혁 이런 것들을 무조건 선으로 본다는 것은 그건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인 관점인 거죠. 근데 역사는 도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전쟁, 침입 뭐 이런 거는 뭐 도덕 뭐 이런 거 뭐 따지고 할 게 없는데 이제 개혁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분명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법의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난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 이제 신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관료들이 그 정책을 얼마나 말하자면 많이 추진했느냐를 통해서 말하자면 관료 승진의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이 신법 정책을 백성들한테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그 신법의 여러 그 조항들 중에서는 백성들로부터 이제 돈을 말하자면 수취해 간다는 이제 그런 어, 차원의 그런 정책들도 있었는데 그 신법을 추진하는 그 지방 관료들이 무리하게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강압적으로 탈취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한석의 입장에서는 선의로 시작한 거죠. 어쨌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부국강병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송나라는 거란 그 요나라한테도 그냥 쩔쩔매고 서하한테도 쩔쩔매고 이러고 있다 보니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좀 타개할 것인가 이게 늘 고민거리였죠. 그래서 왕한석이 제시한 대책이 부국강병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명목으로 거두고 그다음에 또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어쨌든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을 튼실하게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강병 즉 병력을 이제 강력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걸로 만들어서 요 나라와 서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굴욕적인 요런 정책보단 조금 더 목소리 좀 내자. 사실 그거였어요, 목표는. 그런데 뭐 송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죠. 나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폐단이 일어나더라.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왕한석 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 밑에 있는 지방 관료들이나 이 신법 정책을 시행하는 곳곳에 여러 사람들이 다 왕한석처럼 그런 건 아니니까. 자기 승진하려고 일부러 뭐 백성들을 더 쥐어짜기도 하고, 여해경처럼 뭐 배신하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선악만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내재해 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이 왕한석 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왕한석이라는 이름은 잘 알아요. 게다가 이제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나라와 송나라 시기에 이제 뭐 서예, 글씨 이런 걸로 뛰어났던 8명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된 책들 보면 주로 이제 왕한석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글씨, 왕한석의 시, 뭐 요런 거를 논한 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왕한석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논한 우리말로 된 책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최초죠. 그러니까 왕한석이 태어나서부터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느 지역에서 관직 생활을 했으며 또 왜 이런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게 됐고 그다음에 재상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등등등.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소위 평전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 와중에서 왕한석을 뭐 무조건 말하자면 선한 사람 이렇게 보지 않아요. 왕한석의 독단적인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 신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 뭐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파벌 다툼이 굉장히 극렬해졌고, 그다음에 그 신법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또 지방 관료들의 패단이 생기기도 했고, 이런 또 부작용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울러 봐야 이제 북송 시대에 활약했던 이 왕한석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추진했던 개혁 정책의 어떤 면모 이거를 우리 뭐 무조건 선해 무조건 좋은 거야 개혁은 그렇게 안 보고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지금 약 1000년 전 일이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더 객관적으로 뒤에서 좀 제3자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요 정도 얘기하면 아마 이 책의 내용의 뭐 그냥 큰 줄거리 정도를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저자이신 이금명 선생님과 관련돼서 조금 얘기하면 아마 이제 그 뭐 중국사, 뭐 동양사, 뭐 요쪽에 뭐 대학 교재나 그다음에 뭐 개설서 이제 이런 책들을 보신 분들은 이금명? 뭔가 익숙한데 이름이?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아틀라스 중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개설서입니다. 그 책의 이제 공저자 이시기도 하죠. 이금명 선생님이. 어디 뭐 곳곳에 계세요. 그 이름이. 근데 이제 주요 전공을 하신 시대는 이제 송나라 시대고 특히 이 왕한석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었죠. 그래서 그 몇 년 전에도 그 이금명 선생님이 왕한석 자료 역주라고 하는 책을 내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한석과 관련된 한문 자료들을 그냥 싹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고 주석도 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왕한석의 어떤 생애나 또는 그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마 이 저자이신 이금명 선생님만큼 연구 성과를 쌓으신 분이 국내에 많지 않을 거예요.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왜냐면 송나라 역사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 풀 자체가 적을 또 적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의미가 저는 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 이런 책이 없었다. 왕한석 우리가 세상에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이름인데 조금 더 나 더 이 인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책을 찾아보면 없어요. 우리말로 된 책이 없어요. 그런 거 좀 아쉽잖아요.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최소 이 왕한석이라는 사람의 생애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가 실시했던 그 개혁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죠?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왕한석 한 개인을 이해하는 데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11세기 말, 11세기 후반, 그러니까 송나라 북송이죠. 이 북송 시기에 그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요것까지도 우리가 왕한석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좀 파악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책들이 종종 나와야 돼요. 우리말로 된 책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원래 이제 뭐 몽골 제국 전공을 한다고 맨날 뭐 유목민 뭐 그다음에 몽골 쪽 뭐 이런 거란 뭐 이런 책들만 보다가 점점 이제 그 송나라 쪽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도 점점 커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송나라 맨날 약한 나라, 그죠? 군사적으로 맨날 전쟁 지고 이런 나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도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송나라 초기에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국가였고 그 다음에 지금 왕한석이 개혁을 실시했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서하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 송나라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요. 뭐가 처음으로 돌아가냐면 이 책을 통해서 역사라는 게 야, 진짜 정답 없다. 새삼 아는 거죠. 왕한석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근데 아닌 측면도 분명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참 그냥 막 수다 떨듯이 막 얘기하다가 하나를 빼먹었네. 그 왕한석에 대한 평가. 우리 이제 좋은 평가만 교과서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 시대에는 왕한석에 대해서 나쁜 평가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한석이 그냥 이렇게 신법이니 뭐니 이런 거 한다고 신법당 구법당 그냥 편갈라서 싸우고 그 편갈라서 싸우는 바람에 그냥 송나라 멸망해 버려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쫓겨나죠. 북송이 멸망하고 결국은 왕한석의 폐해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전통시대에는 왕한석의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선을 보내주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극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통시대 역사가들은 왕한석 나쁜 놈, 송나라를 망하게 만든 원흉, 뭐, 세게 말하면,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뭐 교과서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이제 그 정근대의 나쁜 평가를 말하자면 좀 재검토하고 뒤집은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왕한석을 너무 그냥 선한 개혁가, 개혁이 추진되지 못해서 결국은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쪽으로 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왕한석 평전을 통해서는 그 양극단 중에 어느 뭐 양자택일을 하기보다는 우리 가운데에서 입장을 한번 가운데 한번 서서 그 양극단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그냥 무심코, 그죠? 어떠한 어떤 선입견 없이 한번 바라보자라는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렇죠. 뭐 왕한석 북송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역사적인 이벤트나 인물들이 다 그렇죠. 어느 한쪽 선, 막 어느 한쪽 또 악,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 보면 선 쪽에만 서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좀 결점 혹은 뭐 악한 측면 이런 걸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너무 또 악에만 치중돼 있으면은 그래도 좋은 일 한 것도 있는데 이런 걸 또 못 보게 되죠. 어, 그래서 좀 우리가 역사적인 그것도 지금 1000년이나 지난
이 인물을 볼 때에는 우리가 한번 다 아울러서 보고, 그죠? 선이 됐든 뭐 악이 됐든 다 이렇게 통틀어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자 개인의 판단은 있을 수 있죠. 딱 봤을 때, 아, 그래도 선 쪽이 더 말하자면 우세하다. 아니야, 악이 더 우세해. 뭐 그거는 이제 각자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그거는 뭐 어찌할 수 없겠지만, 최소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 즉 가운데 서서 양쪽을 다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요 정도? 그래서 어, 평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한 위인전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왕한석에 대한 뭐 논평 혹은 비평을 곁들인 그런 어떤 열전, 위인전이니까요. 위인전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다, 그죠? 그냥 왕한석의 전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 송나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나라와 관련해서 한번 책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사실 많이 없어요. 어, 많이 없어요. 진짜 많이 없습니다. 송나라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다룬 책들이, 우리말로 된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런 게 좀 늘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왕한수 평전과 같은 책들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연구의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오늘 소개해드린 요 책 소개는 요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더 하려면 자 이제 왕한석이 태어났을 때, 자 그다음에 관직에 진 과거 시험 봤을 때, 이제 관직에 진출했을 때, 뭐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걸 이제 그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또 영상 또 좋은 책 또 발견하면은 또 들고 나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